폰이 참 재밌어. 그리고 재밌어. 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닷컴의 F77입니다. 오늘은 LG 윙 리뷰입니다.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죄송하고요. 바로 들어갑시다. 자, 먼저 디자인이에요. 전면부터 볼 건데 굉장히 깔끔합니다. 특히나 이제 위아래쪽에 베젤이 얇고 전면 카메라로 인한 펀치홀이나 노치 같은 게 안 보여서 저는 전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는 어디 있냐 하면은 요 팝업 형식으로 숨겨져 있죠. 요렇게 셀카를 키면은 숑 하고 모터로 전동으로 올라옵니다. 요 얘기는 조금 이따 더 하고요. 뒤쪽은 요렇게 생겼어요. 흔히들 카메라 섬이라고 부르는 요 구조 안쪽에 트리플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데 일반적인 트리플 카메라 구조와는 조금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뒤에서 더 설명드릴게요. 뒤쪽 역시 고릴라 글라스로 덮여 있습니다. 군더더기 없으면서도 약간씩 빛이 비추는 게 화려해서 마음에 들어요. 거기에 이 스위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10.9mm로 꽤 얇은 편이죠. 심지어 이런 구조에도 좀 부족하긴 하지만 IP54 방수 방진, 거기에 밀스펙 인증까지 받아놨고요. 한 가지 외관에서 유일하게 마음에 안 드는 점이라면 무게입니다. 이 친구가 뭐 구조 때문에 이해할 수는 있는데 260g이에요. 이 정도면 갤럭시 Z 폴드랑 20g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적은 차이는 아니지만 들고 다니기에 260g이라는 무게는 매우 부담이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단점으로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지만 그 단점은 이 스위블 메커니즘을 위해서 들어간 거죠. 방금 보시는 것처럼 켜지는 속도가 좀 느린데 이게 업데이트를 통해서 많이 나아진 거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닫았을 때 열었을 때 여전히 약간의 인내심이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필요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기능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이 구조 자체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얘가 이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른손으로 전화기를 쓸 땐 상관이 없는데 왼손으로 전화기 쓸 때는 이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할 수는 있는데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버튼들이 전부 오른쪽 위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돌리고 나면은 이 버튼을 접근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뭐 사실 요거를 대체해주는 기능들이 몇 개가 있기는 한데 직관적으로 버튼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은 역시 단점으로 꼽을 수밖에 없겠죠. 사실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를 보면은 유격에 대한 걱정도 드실 텐데 지금 제가 쓰는 동안은 유격이 없지는 않거든요. 이 정도 소리가 날 정도로 유격이 없지는 않은데 뭐 걱정했던 만큼 심각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커다란 화면을 돌리는 것 치고는 아직은 납득 가능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뭐 약정 기간 끝날 때까지 쭉 썼을 때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오히려 그거보다는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은 요 위쪽 있는데 먼지가 닦은 건데 벌써 또 쌓였네요. 요 위쪽에 먼지가 굉장히 빨리 쌓여요. 요거는 보기 싫은 거는 둘째치고 먼지가 이렇게 있으면 옛날 피처폰 때 투명 케이스 쓰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안에서 먼지가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흠집을 내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구조가 있으니까 아마 이 사이에 먼지가 껴있으면 흠집이 쉽게 나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화면 어떻게 쓰느냐? 일단은 소리가 납니다. 지금은 제가 일부러 좀 재밌는 소리로 했는데 뭐 점잖은 소리들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거 해놓으면은 이제 피처폰 때 LG 감성 보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촌스러운 감도 있기는 한데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고요. 좀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돌리는 화면의 활용도 자체는 좋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이 두 가지 화면을 유기적으로 쓸 수 있는 기능은 더더욱 적어요. 저도 이걸 써보기 전까지는 몰랐던 건데 이렇게 갤러리 켰을 때 위에는 화면 띄우고 아래쪽은 스크롤 넘기는 이런 용도로 확장해서 쓸 수 있고 게임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되는 거는 요 아스팔트 9밖에 못 찾았는데 이 두 개는 확장해서 두 개가 유기적으로 작동을 하고요. 나머지 제가 제일 기대했던 거는 미디어 컨트롤러예요.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걸 뜨면은 자동으로 뜰 때도 있고 안 뜰 때도 있고 뭐 여하튼 뜰 때는 이렇게 재생, 이전, 다음 30초 앞으로 30초 뒤로 화면 밝기, 음량 버튼이 가려져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대체 버튼이 하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할 수는 있는데 영상을 보면서 재생 목록이나 댓글 같은 걸 보는 건 안 됩니다. 알고는 있어요. 웨이를 쓰면 되기는 하는데 웹브라우저 기반이기 때문에 그게 아주 매끄럽게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히는 웨이에서 PIP를 위로 띄우는 걸 지원한다는 거에 좀 더 가까운데 심지어 이렇게 쓰는 와중에 여기에 공간 활용이 좋지도 않아요. 저는 영상을 보다가 몇 초나 남았지 하고 궁금해서 탭해보고 지금 몇 시지 배터리 몇 프로지 해서 살짝 내려보고 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은 그런 거라도 떠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에 배터리 안 뜨죠?
얼마나 지났는지 프로그레스 바 안 뜨죠? 심지어 현재 시간도 안 떠요. 이렇게 쭉 내려서 이걸 잠궈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립락이라고 이렇게 편하게 들고 쓰라고 이렇게 잠글 수 있는데 이렇게 쓸 때만 배터리, 날짜 그리고 시간이 나오고요. 그 와중에도 금방 또 화면이 꺼져버리고요. 저는 이 화면에 그 정보를 꼭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간 활용도가 매우 나빠요. 대부분 경우에는 이게 완전히 별개의 화면처럼 작동한다는 거예요. 위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죠? 밑에서 다른 앱을 켜가지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동영상을 보는 와중에 뭐 전화를 건다든지 동영상을 보면서 웹서핑을 한다든지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죠? 크롬과 동영상을 동시에 킨다. 이거 LG가 기본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쓰라고 만들어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멀티태스킹에는 유용해요. 이게 위에 2개, 아래 하나 해가지고 총 3개까지 띄울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앱을 밑으로 내리거나 세 손가락으로 앱을 위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작동이 느려 보이죠? 적당히 쓰다 보면 적응이 되기는 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렇게 멀티태스킹으로 쓰는 앱들도 기본적으로는 모든 게 지원이 되는 게 아니어서 밑에 쪽 앱서 라벨은 어떤 게 뜰지 켜줘야 되는데 이게 전체 선택이 없어요. 하나하나 다 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삼성도 마찬가지고 전체 선택과 전체 해제 굉장히 야박한데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나마도 모든 앱들에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카메라 쓰는 앱 쓰잖아요. 그럼 카메라를 사용하려면 수입을 다운해주세요 해가지고 접어야 됩니다. 편 상태에선 카메라를 쓸 수가 없어요. 이 앱을 밑으로 내려버리면 쓸 수 있을 텐데 그나마도 이동할 수 없습니다 뜨면서 이동할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결국에는 나가서 밑에 쪽에서 켜줘야지 화면을 돌린 상태에서도 카메라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로 보는 건 카메라에서 제일 유용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나마 유용하게 쓴 기능이라면 이쪽에 알림 자동 실행이라고 있어요. 이 위쪽에서 영상 같은 걸 보고 있을 때 뭐 문자 같은 경우면은 이 밑에 쪽으로 화면을 자동으로 띄워주는 요 기능 플러스 솔직히 그냥 이렇게 유튜브 보는 거는 은근히 쓸만해요.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가로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잡고 있었어야 됐을 텐데 영상 볼 때 이렇게 보다가 쓱 돌려가지고 편안하게 보는 거 이거 하나만큼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심지어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해서 그립락 걸어넣어서 잠그면 밑에 쪽 터치가 안 먹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누르면서 편안하게 잡고 볼 수도 있었고 이쪽에 터치패드 기능도 있거든요. 아래쪽을 이용해서 마우스 커서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게 특히나 필요한 게 이 위에 쪽 인터페이스가 가로로 되면 매우 좁아지면서 쓰기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마우스 커서로 돌아다니면서 클릭을 하는 거 생각보다 편했어요. 그 와중에 불편한 점이 없을 수는 없어서 이게 무게 분배가 약간 이상해요. 이건 이렇게 돌렸을 때 화면의 무게를 못 버티고 위에 쪽의 무게가 훨씬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쓰다 보면 계속 이쪽으로 쓰러집니다. 이게 그냥 힘을 주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의식적으로 계속 이걸 신경 써야 된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잠깐 딴 생각하면은 이렇게 전화기가 넘어가 버려요. 이게 피처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흔히 있던 아이디어인데 이건 삼성 건데 LG도 그 T자 TDMB 폰이 있었어요. 왜 그때보다 지금 더 불편한가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결정적인 거 하나는 스마트폰 화면들이 굉장히 길쭉해졌잖아요. 화면 크기를 키우려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되는 거니까 늘리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여기에 컨텐츠가 영상으로 급격하게 변해가면서 이 시네마 비율이 더 유리해진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로 길다 보니까 돌렸을 때 이렇게 표시되는 컨텐츠가 너무 적어요. 이렇게 돌린 가로 방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영상이랑 게임 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당장 보세요. 이 상태에서 설정 화면만 들어가도 보이는 컨텐츠가 너무너무 적죠. 웹서핑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로 화면으로 봤을 때 보이는 게 너무너무 적어요. 예전에 뭐 4:3, 16:9 이럴 때는 뭐 PC 화면이라도 쉽게 볼 수 있는 비율이었겠지만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가 더더욱 줄어들어 버린 거죠. 그래도 아무 화면에서나 키보드 쓸 때 아래쪽에 떠서 편하게 입력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컨드 스크린 스위블 화면은 뭐 아이디어 자체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어요. 뭐 이렇게도 돌아가고 저렇게도 돌아가고 하니까. 근데 사실상 이것도 이렇게 베이스가 밑에 있고 추가 화면이 위에 있을 수 있는 이런 화면이 아니면 LG는 막 거치대에 놓고 내비게이션 중에 이쪽에 전화 오고 하는 걸 보여줬는데 거치대가 요걸 잡질 못하거든요. 결국에 요걸 잡아야 되는데 쓰기가 안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이 활용도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편하게 쓸 수 있는 사람 저는 이걸로 영상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은근히 쓸만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활용도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필할 수 있는 사용자가 많지는
않겠다. 실제로 써보면 실망하는 경우가 제법 많겠다 싶더라고요. 자, 윙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전화기로서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먼저 이 디스플레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디스플레이가 이 돌아가는 것 때문에 관심을 완전 뺏기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6.8인치의 FHD 플러스 패널이거든요. 사실 사양으로 보면은 별로 특이할 게 없고 128Hz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68조 화면이에요. 그런데 이 패널이 아마 진짜 삐오이꺼인 걸로 알고 있는데 품질 자체가 꽤 괜찮아요. 휘도도 밝고 균일도도 좋고 요 엣지도 들어가 있기는 한데 뭐 저는 크게 거슬리지 않고, 요 앞이랑 뒤랑 대칭이어가지고 크기에 걸맞지 않게 한 손에 파지감이 좋은 꽤 마음에 드는 디자인인데요. 그러면서 여기 화면 색상에 가면은 자연스러운 선명한 시네마 사용자 설정에서는 심지어 색온도 RGB 개별 플러스 채도, 색조, 선명도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건 지원되는 기계들 정말 없거든요. 심지어 HDR 품질도 괜찮은 편이에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넷플릭스 인증을 안 받았죠. LG가 이상한 거에서 굉장히 아끼는데 요즘 넷플릭스 HDR은 재생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밑에 쪽에 있는 3.9인치의 1080에 1240 화면, 그러니까 FHD가 잘려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화면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밑에 쪽에서 할 수 있는 설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기 세컨드 스크린 쪽 화면을 가서 보면 밝기를 동시에 조절할지, 위랑 아래 이렇게 같이 조절할지 아니면 별개로 조절을 할지 할 수 있고, 밝기 및 색상 미세 조절, 왜냐면 이 두 개 패널이 다른 패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 스크린과 동일하게 할지, 직접 색상 조정할지 한다면 색온도 RGB부터 채도, 색조, 선명도까지 별개로 할 수 있는 거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런 옵션을 준다는 점은 매우 칭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 쪽 패널의 성능이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주로 컨텐츠 소비는 뭐 일부러 하지 않는 이상 어차피 위에 뜨겠지만 위로 하세요. 자, 다음으로 성능이에요. 스냅드래곤 765G 8GB 램 128GB 스토리지인데 뭐 인상적인 스펙은 아니죠. 좋게 말해줘도 그냥 중급기 스펙입니다. 사실 LG가 조금이라도 생색 내려면은 여기다 스토리지만 256 정도로 넣었으면은 오, 그래도 저건 좋아 보이는데 라는 느낌이 들 텐데 그렇지 못했죠. 그래도 마이크로 SD 카드로 확장은 가능하고요. 저는 전반적으로 쓰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게임을 별로 안 하고 전화기에서 깡 성능으로 기대하는 바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게임을 많이 하신다면은 이 성능이 분명히 부족할 거예요. 거기다가 이 스위블 UI가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잖아요. 이 위쪽에선 게임을 하면서 밑에 쪽에선 공략집을 찾아본다든지, 영상을 보면서 밑에 쪽에 게임을 한다, 뭐 자동사냥 같은 걸 돌려놓는다, 그런 걸 LG도 강조를 했는데 칩셋 성능이 765G로 부족하다는 점은 제품 전체의 컨셉에 맞지 않는 부분일 겁니다. 물론 이제 가격 억제 플러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저는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생겼죠. 평범해요. 밑에 쪽에서 땡기면은 앱 서랍 뜨고요. 설정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 야간 모드 애니메이션까지 그대로 베껴온 거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 사이에 삼성 원 UI는 또 한 번 크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삼성 거랑 안 비슷해졌죠, 다시. 뭐 어쨌든 이 인터페이스 자체는 뭐 오리지널리티는 거의 제로에 가깝기는 한데 못생긴 데다가 쓰기까지 불편했던 더 구형 LG 인터페이스보다는 이쪽이 쓰기 훨씬 편합니다. 저는 이걸로 바뀌고 나서부터 인터페이스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거의 못 느끼겠더라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버튼으로 되어 있는 거 순서도 바꿀 수 있고 제스처로 바꿀 수도 있어요. 심지어 LG가 넣어놓은 소소한 옵션 중에 하나로 여기 포인트 색상이 있어요. 초록색, 보라색, 파란색, 주황색, 핑크색 이런 식으로 액센트 색깔 바꾸면은 요 위쪽에 이런 색깔 바뀌거든요. 뭐 소소하지만 저는 귀엽고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거의 홍보를 안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펜 기능이 있어요. LG 펜들 뭐 그램 같은 거 V50S 뭐 벨벳 이런 거에도 다들 까먹으셨지만 펜 지원이 되는데 이것도 AS 펜을 별매하시면 뭐 내장은 안 되지만 펜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LG페이나 FM 라디오도 당연히 지원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외장 이어폰 꽂아 주셔야 합니다. 정품 이어폰 연결해 주세요. 뭐 전반적으로 사양 부분은 가격에 비해서 실망스럽죠. 컨셉을 생각해도 실망스러워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쓰기에 불편하네 하면은 뭐 제가 이런 거에 욕심이 크게 없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쓰기에 크게 불편하진 않았어요. 자, 다음으로는 카메라인데 이 뒤쪽에 트리플 렌즈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구성이랑 좀 다르다고. f1.8에 64메가픽셀 광각 위상차 F랑 OIS 되고 f1.9에 13메가픽셀 117도 초광각, 거기에 f2.2 12메가픽셀 120도 초광각이 들어가 있는데 초광각이 두 개예요. 일반적으로는 이 자리에 망원이 들어가거나
원가를 절감하려면은 뭐 접사나 심도 센서를 넣거나 하죠. 요즘에 이제 망원이 2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초광각에 2개 있는 거는 왜 그러냐면 하나가 짐벌 렌즈이기 때문이에요. 짐벌과 초광각이 무슨 상관인지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카메라 상태에서 화면을 돌려서 열면은 윙의 특수 기능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밑에 순서대로 봅시다. 슬로우 모션 평범하죠. 타임랩스 뭐 이것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짐벌 모드가 있습니다. 짐벌 모드라는 거는 뒤쪽에 있는 초광각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걸 짐벌처럼 쓰는 거예요. 짐벌이 뭐냐면 이 카메라 이 머리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시죠. 그 닭들 이렇게 고개 유지하는 것처럼 짐벌이 대충 그런 겁니다. 뛰거나 움직여도 위치를 고정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장비인데 그거 플러스 상하 좌우로 조절을 할 수 있어가지고 내가 보는 위치에서 이렇게 다양한 앵글을 보여줄 수 있게도 사용을 하죠. 그거랑 비슷한 기능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거 조이스틱 돌려도 뭐 렌즈가 돌아가지는 않는데 초광각의 해당 부분을 크롭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보여주는 구조 되겠습니다. 여기서 대충 감을 잡으셨겠지만 초광각에서 자르는 거라서 일반적인 광각 렌즈로 찍는 것보다는 화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위쪽에 옵션 보면 해상도가 HD, Full HD 2개밖에 없죠. 4K 촬영이 안 됩니다. 왜냐면 4K는 초광각에서 더 이상 자를 게 없으니까. 근데 진짜 짐벌처럼 잘 만들어 놓긴 했어요. First Person View, Pan Follow, Follow 모드 3가지 준비되어 있고 이렇게 조이스틱으로 상하 좌우 움직여가지고 이 앵글을 바꿀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기본 앵글로 정렬되고요. 마치 짐벌처럼 이렇게 하면은 앵글이 고정이 되죠. 심지어 동영상 촬영하다가 사진을 촬영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센서 자체가 큰 편이긴 하거든요. 2.5분의 1인치니까 일반적으로 메인 광각 렌즈에 쓰는 센서만큼 크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f2.2로 좀 어둡고 초광각에서 크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조도에서는 성능이 크게 떨어집니다. 저조도로 가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뭐 근데 어차피 액션캠은 저조도에서 많이 쓰는 아이템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크리티컬한 문제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냥 재밌게 쓸 수 있는 기능 하나 넣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뒤쪽에 듀얼 레코딩도 있죠. 요거는 보시는 대로 전면과 후면 동시에 촬영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반반 나누기 혹은 픽처 인 픽처 이렇게 사이드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쪽에 보이는 대로 저장할지 전면 후면을 분리해서 저장할지 옵션까지 마련해 놓은 거 세세한 디테일 마음에 들고요. 뭐 굳이 쓰지 않더라도 있어서 나쁠 거 없는 재밌는 기능들 넣어둔 거 마음에 드는데 문제는 재밌는 기능 말고 재미없는 그냥 일반적인 기능을 쓰고 싶을 때는 무조건 화면을 닫아야 됩니다. 이렇게 닫으면은 평범한 사진, 나이트뷰, 동영상, 타임랩스, 인물 스티커, 더보기 해가지고 파노라마, 전문가 사진, 전문가 동영상, 슬로우모션, 유튜브 라이브, AR 스티커까지 나오잖아요. 이 사진 촬영을 이렇게 편안하게 가로로 들고 찍으면 참 좋겠는데 반드시 화면을 닫고 이렇게 돌려서 찍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옵션을 봅시다. 이쪽에 해상도 비율 있죠. 4:3 픽셀 비닝을 풀고 64메가픽셀 전체를 쓸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16메가픽셀로 촬영을 하시고요. 여기 1배율, 2배율 하지만 망원 렌즈가 없습니다. 100만 원 넘는 기계로서 윙의 큰 단점 중에 하나인데 망원 렌즈가 없어서 디지털 줌으로만 해결을 해요. 하지만 픽셀 비닝을 풀고 64메가픽셀에서 가운데를 크롭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볼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0.5배율 초광각까지 지원이 되죠. 광각은 그냥 평범해요. 64메가픽셀 많이들 쓰는 대형 센서기 때문에 디테일 좋고 OS 들어가서 손떨림도 잘 안 들어가는 편입니다. 근데 색깔이 조금 흐리게 나오는 편이기는 해요. AI로 사진을 인식해서 거의 다시 그리다시피 완전히 여기는 요 색깔, 저기는 더 알카롭게, 여기는 부드럽게 처리해주는 요즘 카메라들과 다르게 굉장히 정직하게 나오는데 이게 반드시 좋지만은 않습니다. 색깔도 좀 물 빠져 보이고 전반적으로 사진이 쉽게 말해서 안 예쁘다라고 보면 정직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배 줌은 엄밀히 말하면 디지털이에요. 광학이 없지만 생각보다는 쓸만하고 인물 모드가 또 의외로 잘 나옵니다. 이게 초광각 렌즈가 2개나 있는 빨인가 아니면 초광각 렌즈 하나가 센서가 꽤 괜찮은 탓인가 싶기는 한데 인물 모드가 생각보다 제법 잘 나오고요. 나이트 뷰, 이 야간 모드 같은 경우에 나쁘지는 않아요. 품질은 괜찮은데 녹색기가 약간 돕니다. 저는 사진이나 동영상에서 녹색기 도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얘는 그게 좀 돌아서 그 부분은 불만이고요. 그래도 야간 모드가 초광각에서도 아주 잘 작동되는 점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근데 초광각 자체는 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요 사진 찍는 거는 그 센서 큰 초광각이 아니에요. 그건 짐벌용이고 사진용 초광각은 센서가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품질 자체도 그런데 렌즈도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색수차가 보이죠? 저번에
예전에 포코 같은 20몇만 원짜리에서 제가 색수차를 굉장히 오랜만에 지적했었는데 이건 100만 원이 넘어가는 기계에서 색수차가 있다는 거 분명한 단점입니다. 그리고 이왕 초광각을 2개씩 넣었으면 하나에는 AF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갔을 때 접사 모드로 작동한다든지 하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뭐 그런 거는 그냥 부가적인 거니까요. 그거보다 아까 얘기하다가 지나간 건데 이 전면 카메라가 팝업으로 나오죠. 이 친구는 사진 자체는 괜찮아요. 선명하고 손떨림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아쉬운 점은 이렇게 튀어나온 거에서 제일 먼저 걱정하실 거는 떨어뜨릴 때일 거예요. 근데 떨어뜨리는 거 감지하면은 자동으로 쏙 들어갑니다. 심지어 여기 경고 메시지도 띄워주죠. 렌즈 보호를 위해 카메라가 자동으로 닫혔습니다. 확인 눌러주면 다시 열리고요. 열릴 때 닫힐 때 여기 조그만한 애니메이션 뜨는 것도 귀엽고 좋아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나가고 나서 꺼지는 게 이상할 정도로 느려요. 이거는 그냥 소프트웨어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반응 좀 빠르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뭐 나머지 기능들 동영상 8K는 안 되지만 4K 60프레임까지 지원되고 여기 스테디캠도 있죠. 손떨림 방지 초광각으로 찍어서 중간 안정화시키는 스테디캠도 들어가 있고 뭐 평범합니다. 그 외에 LG가 자랑하는 크리에이터스 킷이라는 게 있는데 뭐 타임랩스 시간을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스티커라든지 슬로우 모션, 파노라마, 전문가 사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부가 기능들이니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다음으로는 음향이에요. LG가 벨벳으로 오면서 쿼드 DAC를 빼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셨는데 어림도 없지 이어폰 잭 완전히 빼버렸습니다. 사실 이거는 LG여가지고 굳이 얘기를 하는 거지 다른 브랜드들은 뺀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단점으로 지적하기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여하튼 블루투스나 USB-C 이어폰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품질보다는 모노 스피커인 거. 벨벳의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는 뭐 아주 좋지는 않았지만 뭐 그래도 스테레오 스피커로서의 자존심을 보여줬는데 얘는 모노 스피커인데다가 품질 자체가 꽤나 별로예요. 음량 작고요. 왜곡과 클리핑도 심해요. 100만 원 넘는 가격을 생각했을 때 스피커는 불합격입니다. 그나마 위안이라면 이어폰을 연결하시면 LG 인공지능 사운드 취향은 좀 갈리지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스피커로는 안 되고요. 다음으로는 배터리예요. 4000mAh의 요즘 기준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은 셀인데 위와 아래 화면을 혼합해서 썼을 때 5G로는 5시간 반, 4G로는 6시간 10분 정도. 메인 화면만 썼을 때 밑에 화면만 쓸 수는 없거든요. 위에 화면만 썼을 때는 5G로 6시간 50분 정도, 4G로는 7시간 20분 정도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는데 화면을 둘 다 썼을 때는 1시간 이상의 손실이 있기 때문에 오래 쓰셔야 되는 날은 되도록 열지 마세요. 충전은 아래쪽에 USB-C 포트로 27W까지 고속 충전 지원합니다. 근데 들어가 있는 충전기는 25W거든요. 걔를 사용했을 때 30분에 57%, 1시간에 89%, 1시간 25분에 완충이 됐습니다. 뒤쪽에 12W 고속 무선 충전도 지원이 되죠. 30분에 24%, 1시간에 42%, 1시간 반에 58%, 2시간에 72%, 2시간 반에 86%, 3시간에 100% 되겠습니다. 요거는 좀 늘릴 필요가 있어요. 느립니다. 거기에 브랜드 불문하고 역 무선 충전, 요 뒤쪽에다가 무선 충전 이어폰이나 시계 같은 거 올리면 충전되는 기능 많이들 넣어주는데 요건 없습니다. 살짝 아쉬운 부분이네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니 결론을 내드려야 되겠죠. 일단 가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친구 출고가는 198,000원입니다. 갤럭시 Z 폴드 2보다는 훨씬 저렴한데 사실 저는 그 두 개는 직접적인 경쟁 제품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이거의 활용도가 지나치게 낮습니다. 갤럭시 Z 폴드 2는 닫으면 스마트폰, 열면 태블릿이라는 걸 거의 완벽하게 소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두 개를 유기적으로 쓰는 것도 너무 적고 그냥 활용도가 훨씬 낮은 듀얼 스크린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어요. 근데 저는 LG 듀얼 스크린도 활용도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랬을 때 비슷한 가격에 아이폰 10이나 갤럭시 S20이 있겠죠. 근데 저는 비슷한 가격이면 걔네가 더 나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심지어 같은 LG 폰들 중에서도 벨벳이 굉장히 비슷한 사양에 20만 원 더 저렴해요. 훨씬 가볍고 스테레오 스피커도 있고 방수 방진 성능도 훨씬 좋고요. 윙이 칩셋이 조금 더 빠르고 카메라가 조금 더 좋기는 한데 뭐 크게 의미가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폰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뭐 다른 브랜드까지 안 가고 자사 벨벳이랑만 비교를 해도 벨벳도 출고가가 굉장히 뻥튀기 됐다고 저는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 플러스 무게 그런 트레이드오프에 비해서 줄 수 있는 메리트가 많지 않은 기종입니다. 화면이 하나 추가로 달려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너무나 적어요. 심지어 그렇게 강조한 이 카메라에서의 짐벌 모드조차도 그냥 재밌는 기믹 정도이지 이걸 유용하게 어딘가에 쓰기에는 너무나 한정적인 활용도가 아닌가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재밌는 폰들 꼭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장의 폰들이 요즘 다 똑같이 생겼고 뭐 다 재미없고 신선한 게 없다라고 얘기할 때 이런 거 하나씩 나와가지고 아직 재밌는 거 있는데 라고 얘기를 꼭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런 거 치고는 생각보다 제품을 잘 만들었어요. 이 구조 때문에 너무 비싸고 무거워졌는데 그거에 상응하는 가치를 못 줬다는 얘기지 전화기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한마디로 아이디어도 좋고 야망도 좋은데 결과물은 그것에 따르지 못했다 정도입니다. 거기다가 LG가 지금 이런 제품으로 실험을 익스플로러 프로젝트라고 하죠. 이제 실험을 해보겠다는 건데 실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회사 걱정하는 건 제 일이 아니니까 그 부분은 가볍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LG 윙이고요. 재밌고 재밌는 제품 저 좋아하는데 사라고 말씀드리기는 저는 이제 여러분이 합리적인 소비까지 도와드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재밌으니까 사세요라고 말하기에는 부담이 되네요. 재밌습니다. 사는 거는 좀 더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있으면 시간은 잘 간다? 피자 스피너처럼? 이거 하나만으로도 의미를 찾으실 수 있으면 뭐 다행인 거고요. 재밌긴 해. 그리고 사람들이 확실히 신기하긴 해. 뭐 그런 것도 뭐 제품의 구매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윙은 이거 꼭 해야 되겠죠?